자기가 직권을 위해서 걸지작거린 걸 다 제거한 거잖아요. 예,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사실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덤비면 어떻게 돼요? 광주에서 죽였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국보위가 발족을 됐고 또 앞으로 이 국보위가 또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더 하시게 되실는지. 네, 우리 국보위는 구국의 신념으로 발족되었으며 2개월간 그 같은 신념하에서 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보위가 활동한 이후 사회는 급속히 안정을 되찾았다. 지금의 자유를 얻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자, 암살 계획. 에디는 포도주 잔을 입에 대려다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고 나베이로에게 물었다. 아마도르의 신문사가 몇 개나 있지? 셋이지. 나베이로는 대답하고 나서 토레스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공정한 사실을 보도하려는 신문은 우리밖에 없소. 그는 다시 잔을 들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에디도 잔을 들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나베이로는 에디가 다시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다. 에디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잔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토레스에게 물었다. 이봐, 왜 신문 기사를 일일이 검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국민을 혼동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문에 실리는 의견은 하나로 통일된 것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볼리바 대령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됩니다. 말을 끝내고 토레스는 재빨리 덧붙였다. 제 말은 바로 각하의 뜻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베이로는 점점 초조해졌다. 볼리바가 빨리 독약을 마시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잔을 들어 건배했다. 아마도르 국민을 위해 건배. 에디도 잔을 들었다. 아마도르 국민을 위하여. 나베이로는 다시 에디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빨리 포도주를 마시도록 최면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에디는 또다시 잔을 내려놓고 토레스에게 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신문은 쓰고 싶은 기사를 마음대로 쓰고 독자들은 읽고 싶은 기사를 마음대로 읽을 권리가 있지. 에디는 집사에게 말했다. 가서 종이하고 펜 좀 가지고 와.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토레스가 당황해서 물었다. 잘못된 건 시정해야지. 지금부터 신문이 진실을 쓸 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되겠어. 그럴 순 없어. 그러나 곧 자기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제 말은 각하, 그렇게 급하게 법을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일 2주 정도 생각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떨지요?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하겠네. 집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여기 대령했습니다. 각하. 고맙네. 에디는 곧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쓰기를 마친 에디는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아마도르의 모든 신문사에게 고함. 오늘부터 모든 사전 검열은 폐지된다. 누구나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고 그 내용 때문에 처벌받지도 않는다. 토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은 그러나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베이로도 충격을 받았다. 지금 진심인가, 라몬? 물론이지. 이제 언론 통제는 없어졌다니까. 토레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볼리바 대령이 돌아오면 날 죽이려고 들겠지. 하지만 에디가 볼리바 대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대위는 제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오늘부터 아마도르의 국민은 진실만을 읽게 될 것이오. 에디는 말하면서 포도주 잔을 들어 올렸다. 진실을 위하여. 그 순간 나베이로는 아찔해졌다. 재빨리 팔을 뻗어 에디의 손에서 잔을 쳐냈다. 나베이로는 깜짝 놀랐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정말 미안하네.
내가 그만 실수를. 그는 사과하면서 에디의 제복에 쏟아진 포도주를 닦아주었다. 아, 괜찮아요. 별일도 아닌데 뭐. 나베이로는 생각했다. 방금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준 사람을 죽일 뻔하지 않았나. 정말 놀라워. 내 매제가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나베이로는 계속 사과했다. 정말 괜찮다니까. 포도주가 쏟아진 것 뿐이잖소. 토레스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우연한 사고는 아니었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물론 토레스도 에디의 잔 속에 독약이 들어있었고 나베이로가 방금 에디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알 길이 없었다. 오찬을 마친 뒤 나베이로는 자신이 볼리바 대령이라고 믿고 있는 에디에게 인사했다. 라몬, 정말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네는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야. 나한테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에디가 겸손하게 말했다. 나베이로는 에디가 라몬 볼리바 대령이라고 서명한 서류를 들고 말했다. 내일 모든 신문 일면에 이 내용이 실리게 될 거요. 토레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오찬이 끝나고 에디와 토레스만 남았다. 토레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배우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참아야만 했다. 지금은 안 되지. 볼리바 대령이 퇴원하고 궁으로 돌아온 뒤에나 어디 두고 보자.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줄 테니까. 하고 토레스는 생각했다. 볼리바 대령께서 퇴원하신 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 보죠. 볼리바 대령은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던데 말도 안 되는 사전 검열이나 언론 통제 같은 것을 계속하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지요. 토레스는 간신히 참았다. 각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오. 화가 치밀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 별일 아니야. 대령께서 퇴원하시는 즉시 다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 어떤 상황이든 맘대로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독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토레스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오후에는 할 일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 토레스가 잘라 말했다. 내 말은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오후에는 그저 편히 쉬라는 뜻이오.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한두 시간 정도 어디를 좀 다녀와야겠소. 제발 꼼짝 말고 침실에 있어 주시오.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마시오. 아무도. 이 멍청한 배우놈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었다. 그러죠. 토레스는 볼리바 대령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토레스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에디는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신한 메리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외롭고 힘들어할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메리는 전화가 울리자마자 받았다. 여보세요? 메리, 잘 있었어? 에디,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공연은 여전히 잘 되고 있나요? 얼마나 성공적인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원래 공연하려고 했던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훌륭한 대령님으로 바뀌었고 에디는 이 공연에서 단역이 아닌 당당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아주 잘 되고 있지. 내 인기가 아주 좋아. 여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진짜로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더 자랑스럽게 여기겠지. 에디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당신 건강은 괜찮은 거지? 그때 문이 열리면서 몸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은 하녀가 들어왔다. 얼굴도 아주 예뻤고 몸매도 날씬했다. 하녀는 에디에게 다가와서 속삭였다. 자기, 안녕? 난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녀는 에디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마. 에디가 짜증을 냈다. 뭘 하지 말아요? 당신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녀는 에디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하인한테 그런 거야. 하인이요? 당신 지금 어디예요? 아니, 내 말은 연극에 나오는 하인 말이야. 지금 연습 중이거든. 하녀가 에디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벼댔다. 그만 두란 말이야. 지금 연습 중이에요? 그래. 에디는 간신히 대답했다. 당신 연습 중인데도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하녀의 두 팔이 에디를 감쌌다.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 에디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그래요, 여보. 연습 잘하세요. 그래, 그럴게. 에디는 전화를 끊고 하녀에게 호통쳤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오늘 오후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에디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 자신이 누구의 대역인지 생각났다. 생각이 바뀌었어. 에디가 볼리바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바빠. 그럼 내일은요? 안 돼. 내일도 바빠. 시간 나면 연락하지. 좋아요. 하녀는 에디를 흘겨보더니 뼈로 통해져서 말했다. 자기,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대령은 여자친구가 몇 명이야? 에디는 기가 막혔다. 하녀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긴 했다. 주위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을 거야. 아내에게 충실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들어왔다. 아니, 에디의 아내가 아니라 볼리바 대령의 아내였다. 볼리바 부인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여보, 방금 오빠가 전화했어요. 당신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제 언론이 자유로워진다면서요? 검열도 없어지고요. 별것도 아닌데 뭘. 에디가 개면쩍어 하면서 대답했다. 별게 아니라뇨? 볼리바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당신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부인은 에디에게 다가섰다. 내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라몬, 당신은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 생각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군요. 볼리바 부인은 에디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여보, 아직도 날 사랑해요? 에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물론 그렇소. 볼리바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오, 라몬, 당신이 그리웠어요. 오늘 밤에는 제 방에 오실 거죠? 에디는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볼리바 부인이 너무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인을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지. 에디는 간신히 대답했다. 부인은 미소 지으며 에디에게 입맞추었다. 여보, 기다리고 있을게요. 볼리바 부인이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에디는 곤혹스러웠다. 이제 어떻게 한다? 찬바람이나 쐬려고 긴 복도를 지나 연문으로 나가보았다. 어쩌면 이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질 않았다. 건물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보초가 서 있는 철문이 나타났다. 보초병은 에디를 보자 곧 부동 자세를 취했다. 잘 있었나? 보초병은 놀란 표정으로 에디를 쳐다보았다. 볼리바 대령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 문 뒤에 뭐가 있지? 보초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문 뒤에 뭐가 있냐고 물으셨습니까? 그래. 동물원이죠. 카카의 개인 동물원 말입니다. 그 문 좀 열어봐. 들어가 봐야겠어. 예, 카카. 보초가 커다란 열쇠를 넣고 돌리자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어떤 동물을 데려다 놨을까?
안으로 들어서자 지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왜 동물들을 지하에 넣어놨을까? 계단을 다 내려가니 악취가 코를 찔렀다. 에디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동물원이란 것이 실은 감옥을 말한 것이었다. 20개의 감방에는 모두 누더기를 걸친 죄수들로 채워져 있었다. 에디는 너무 놀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곳에는 무장한 간수 4명이 지키고 있었다. 한 명이 에디를 알아보고는 달려왔다. 각하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괜찮아. 에디는 첫 번째 감방으로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 제목이 뭐지? 간수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은 볼리바 대령의 명령으로 체포되지 않았던가. 글쎄요. 각하. 아시겠지만 이자들 모두가 흉악범입니다. 대부분 교수형이나 총사령을 당할 놈들이죠. 간수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죄수에게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주지요. 에디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인가? 예, 각하 물론이죠. 모두 각하의 명령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감방에는 죄수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10대 소년이었고 다른 사람은 꽤 나이가 들어 보였다. 넌 여기 왜 잡혀왔지? 소년은 에디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난 당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 말을 했다고 나를 사형시킨다니. 에디는 잠시 소년을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노인에게 물었다. 여기 왜 잡혀왔어? 기억 못하시오? 당신 자가 지나갈 때 내가 침을 뱉었지.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인가? 그렇소. 에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었다. 자신에게 대역을 맡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에디는 감방을 일일이 둘러보고 죄수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해 보았다. 그들의 처지는 모두 비슷했다. 위대한 통치자를 비판했다고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먹을 게 부족하다고 불평을 좀 했더니 우리 아들을 끌고 가는 군인을 발로 차버렸소. 그랬더니 우리 애들 먹이려고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소. 군대 입대를 거부했더니 그만. 이런 하찮은 일들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흉악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에디가 간수에게 명령했다. 가서 종이와 펜 좀 가지고 오게. 예, 각하. 조금 뒤 간수가 종이와 펜을 들고 왔다. 에디는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궁전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오늘 전원 석방한다. 그들이 집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한다. 앞으로 아마도르에서는 공정한 재판 없이 형을 집행할 수 없다. 에디는 라몬 볼리바 대령이라고 서명했다. 에디는 명령문을 간수에게 건네주었다. 읽어봐. 서류를 읽어 내려간 간수는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각하? 그럼 이 서류가 뭐처럼 보이나? 에디는 볼리바 대령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 소리쳤다. 지금 내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각하. 언제쯤 석방할까요? 지금 당장. 그리고 자네가 직접 나서서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해주게. 예, 각하. 에디는 감방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모두들 부당하게 이곳에 갇혀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두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에디의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되자 기쁨의 눈물과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에디는 간수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볼리바 대령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야. 토레스는 병원에서 볼리바 대령을 만나고 있었다. 수술은 언제 시작됩니까? 몇 시간 뒤에.
그건 그렇고 궁전 안에 일은 잘 되고 있나? 그 바보 같은 배우놈은 잘하고 있어? 그럼요. 차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 자리에서 볼리바 대령에게 보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토레스는 에디가 고아원 아이들과 농부들을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볼리바 대령이 퇴원할 때까지는 참아야만 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자가 각하라고 믿고 있죠. 좋아. 계속 잘하라고 전해줘.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각하, 이제 수술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난 벌써 준비됐네. 볼리바는 토레스에게 말했다. 걱정 마. 괜찮을 테니까. 내가 퇴원하면 모든 게 옛날로 돌아갈 거야. 토레스는 은근히 걱정되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에디가 지하 감옥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볼리바 부인은 달려와서 에디를 껴안았다. 여보, 방금 당신이 죄수들을 모두 석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당신은 점점 더 훌륭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워요. 별것도 아닌데 뭐. 에디는 겸손하게 말했다. 별게 아니라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갑자기 그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볼리바 부인은 에디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영웅이기도 하죠. 칭찬해줘서 고맙소. 에디는 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자요. 토레스는 고민하고 있었다. 에디를 대령의 대역으로 만든 것은 애초에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이 일이 이토록 복잡해지고 난처해질 줄은 몰랐다. 어떻게 된 게 그 배우놈은 자신이 진짜 볼리바 대령이라도 된 줄 아는지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게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책은 볼리바 대령이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그때는 내 손으로 저 멍청이를 갈갈이 찢어 놓을 테다. 하지만 놈이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그때 토레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곧 에디를 찾아갔다. 오늘 밤 당신을 주빈으로 하는 연회가 예정되어 있어. 연예인들과 무용수, 또 그 밖에 여러 구경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그거 참 재미있겠군요. 정말 훌륭한 연회였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음식들은 모두 맛이 좋았고, 토레스가 말한 대로 수많은 무용수들과 연예인들이 나와 에디를 즐겁게 해주었다. 삐에로들과 아슬아슬한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들, 또 맹수들의 아찔한 묘기까지 아예 서커스단이 통째로 초빙된 것 같았다. 에디는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즐거워하는 에디를 보니 토레스는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연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에디가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은 깊어가고 드디어 연회가 끝났다. 토레스는 이제 저 배우놈을 빨리 재워서 더 이상의 문제 없이 오늘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토레스는 일어나서 에디에게 말했다. 주무실 시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군. 잘 자게나. 안녕히 주무십시오. 토레스 대위는 시계를 보았다. 수술이 끝날 시간이군. 일단은 모든 것이 수술 결과에 달려 있었다. 볼리바 대령이 수술 중에 죽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인 것이다.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 반대파의 손에 살해당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토레스는 자기 방으로 가서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바꿔달라고 했다. 수술은 끝났어? 예, 대위님. 토레스 대위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성공적이었어?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각하께서 수술 도중 호흡을 멈춘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 후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 생겼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토레스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언제쯤 알 수 있을 것 같소?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앞으로 이틀, 적어도 48시간은 지켜봐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시오. 예, 대위님. 48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의 목숨은 볼리바와 같은 운명인 것이다. 에디는 방으로 돌아가다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듯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에디에게 말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에디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토요일이지.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이라니 뭐가? 그녀가 바싹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이 바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 아내를 없애버리기로 한 날이잖아요. 독재자, 혼수 상태. 내일이 바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 아내를 없애버리기로 한 날이잖아요. 에디는 그저 멍하니 여자를 쳐다보았다.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여서 자신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뭘 어째? 뭐라고? 준비는 완벽해요. 당신 부인은 매일 오후 2시에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잖아요. 바로 내일 그 시간에 궁전 경비원 한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목을 졸라버리기로 했죠. 목을 졸라? 그래요. 그 여자는 의아해하며 에디를 쳐다봤다. 설마 그동안 생각이 바뀐 건 아니겠죠? 아니, 물론 아니지. 그래야지요. 사랑해요. 여자는 에디의 뺨에 입 맞추고는 떠나갔다. 에디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볼리바 부인의 살해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피로와 졸음이 몰려와 에디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벌써 시간은 자정이 지났다.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있군.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잠부터 자고 난 후에 생각해보자. 에디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너무 많이 잔 것이다. 이제 4시간 후면 볼리바 부인의 살해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에디는 그 여자의 정체도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여자의 얘기를 통해 볼리바 대령이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만을 알 뿐이었다. 볼리바 대령은 정말 대단한 바람둥이야. 하지만 난 그의 대역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누구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지 작가가 아니잖아. 정말 수준급의 작가가 내 옆에 붙어 있어서 대본을 써준다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때 토레스가 들어왔다. 지금 회의실로 좀 가야 되겠소. 지금은 안 돼요. 생각할 것도 많고 바쁘다고요. 토레스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진짜 볼리바 대령이 아니란 말이오. 시민 대표들이 대령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의례적인 행사요. 이 회의에 볼리바 대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 얼마나 걸리죠? 몇 분 안 걸리오. 아마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거요. 그저 안 된다라고만 대답하시오. 볼리바 대령께서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돌아갈 거요. 항상 안 된다라고 대답할 거면 뭐하러 만나는 거죠? 대령께서 항상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알았어요. 에디는 마음이 급해져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좋아요. 빨리 끝냅시다.
에디는 토레스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대여섯 명의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허름한 옷차림에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비쩍 말라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볼리바 대령님? 그들은 에디에게 인사했다. 에디는 커다란 책상에 앉았고 토레스는 바로 곁에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보시오.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카카,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작년에도 세금을 10%나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토레스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건 꼭 필요해서 올린 거요. 새로 학교도 짓고 도로도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새로 생긴 학교나 도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항의했다. 지금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표는 계속 항의했다. 카카, 세금을 또 10% 올린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에디는 충격을 받았다. 80%라고? 아마도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적국의 침공에 항상 대비해야 하니까요. 적국이라뇨? 한 사람이 고함치듯 말했다. 아마도르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건 애들에게 먹이고 입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당신은 수입의 20%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토레스는 에디를 노려보았다. 카카. 잘못된 일은 빨리 시정해야지. 카카. 에디는 펜을 들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아마도르의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에디는 잠깐 생각해봤다. 10%로 낮춘다. 시민 대표들 모두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토레스는 기가 막혔다. 카카. 에디는 서류에 라몬 볼리바 대령이라고 서명했다. 에디는 시민 대표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자, 여기 있어. 시민 대표들은 다시 한번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에디는 일어섰다. 자, 이제 그만 실례하겠어. 에디는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아내의 목숨을 구해내야 했다. 토레스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볼리바의 담당 의사와 통화를 했다. 대령님은 회복되고 있나? 글쎄요, 현재까지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토레스는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대령님은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쯤 깨어나실 것 같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어나실 것 아닌가? 그렇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나 맥박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그 정도로는 안 돼. 토레스가 잘라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치시켜야 돼. 알아듣겠소? 대위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만일 대령님께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거야. 토레스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5분) 뒤 토레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볼리바 대령이 입원해 있는 특실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했다. 페론이라는 가명으로 입원한 볼리바는 특이한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 수용돼야 한다고 대부분의 병원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볼리바 대령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수술을 담당한 의사와 수술을 보조한 의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셋뿐이었고 그들은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을 했다. 토레스는 의사를 불렀다. 좀 진전이 있나? 불과 10분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나신다고 해도 뇌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나? 지금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위님.
아주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뇌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잠깐 망설였다. 또 간혹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토레스는 의사의 멱살을 잡았다. 만일 대령께서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토레스는 멱살 잡은 손을 놓았다. 대령님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저와 수술을 보조한 의사, 그리고 간호사 한 명뿐입니다. 셋 다 죽여버려야겠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즉시 내게 연락하시오. 물론입니다, 대위님. 의사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볼리바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가 볼리바의 수술을 맡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볼리바가 당신에게 심장 수술을 받는다고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수술하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볼리바가 죽으면 분명 그 부하들이 날 죽일 거야.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심장 수술 중에 죽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에요? 내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보, 만일 정말 사고로 볼리바가 수술 중에 죽으면 그땐 어떻게 돼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날 죽이겠지. 토레스가 볼리바궁으로 돌아오자 그의 부관인 고메주 중위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대령께서 사형수들을 모두 석방시켰다면서요? 토레스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모르셨어요? 농부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고아원에 먹을 것을 보내주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토레스는 고메즈를 쳐다보다가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메즈라면 믿을 만했다. 안께 할 얘기가 있네. 고메즈가 자리에 앉았다. 볼리바 대령께서는 지금 입원 중이시네. 아주 어려운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 고메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토레스를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요. 바로 몇 분 전에 이 두 눈으로 대령님을 똑똑히 봤는데요. 이 사람아, 그건 대령이 아니야. 자네가 본 건 에디 데이비스라는 배우야. 배우라고요? 그래, 대령께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대역을 맡겨놓은 거야.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리바 대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이 정보를 무너뜨리려고 일어날 거야. 그러니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지. 일리 그렇게 돼서 죄수들이 석방된 거군요. 고메즈는 토레스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대위님은 그 배우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모두들 그가 볼리바 대령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그놈의 명령을 취소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지. 아무도 볼리바 대령의 명령을 막지는 못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게. 각하께서 퇴원하시면 다시 모든 것을 종전대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그럼 그 배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여야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죠? 그냥 더 지켜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지금 막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네. 혼수 상태에 있는 대령이 깨어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야. 고메즈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만일 각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만약에 대령께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시면 그 배우놈을 계속 이용해야지.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을 거야. 벌써 오후 1시였다. 1시간 뒤면 볼리바 부인이 살해당할 텐데. 어떻게 해서든 볼리바 부인을 궁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다. 어쩌면 볼리바 부인과 단둘이서 외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다. 날씨도 아주 좋았다. 에디는 부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기로 결정했다. 에디는 밖으로 나가 볼리바의 자가용들이 주차돼 있는 커다란 차고로 갔다. 롤스로이스, 벤츠, 그리고 지붕이 열리는 페라리 등이 있었다. 에디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다. 그 중에서도 페라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에디는 지금까지 이런 고급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멀리서 운전사 한 명이 에디를 발견하고는 뛰어왔다. 카카, 어쩐 일이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도 쐴 겸 드라이브나 하려고 하네. 그러십니까, 카카? 어떤 차를 대령할까요? 나 혼자 가겠네. 아니, 아내와 함께 갈 거야. 페라리가 좋겠는데 운전은 내가 직접 하지. 운전사가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정문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고맙네. 이제 볼리바 부인을 설득해야 했다. 에디가 차고에서 나가자마자 운전사는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전화가 연결되자 즉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후안입니다. 후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볼리바가 1시간 후에 드라이브를 나간답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말이에요. 정말 굉장하군. 곧 가지요. 후안은 전화를 끊으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지난번 정원에서 볼리바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뒤 그는 요즘 상당히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 후안은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다. 옆방에는 후안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 독재자를 암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후안이 방에 들어서면서 모두에게 말했다. 1시간 후면 볼리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요. 모두 영문을 몰라 술렁거렸다. 무슨 말이요? 확실한 거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지? 후안이 손을 들어 웅성거림을 제지했다. 다들 조용해졌다. 자, 내가 설명해 주겠소. 다들 알다시피 볼리바는 절대로 혼자서는 다니지 않지요. 항상 경호원 5-6명이 호위를 받고 다니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소.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자기 마누라와 단둘이서만 드라이브를 가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한 사람이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아내서 고속도로에서 총으로 쏘아 죽입시다. 트럭으로 받아버리면 더 쉽지 않겠어요?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후안은 그들 중 페드로라는 사람에게 물었다. 폭탄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서둘러야겠소. 궁전에 있는 볼리바의 자동차에 폭탄을 장치하겠소. 시동을 거는 순간 후안은 손뼉을 한 번 쳤다. 차는 폭발하는 거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아주 좋은 계획이야. 훌륭해. 그놈은 그렇게 뼈도 못 추리고 죽어야 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들 서두릅시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겠어요. 정확히 20분이 지난 후 구두 상자 같은 것을 들고 페드로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페드로가 뚜껑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간단한 기계 장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정말 제대로 터질까? 걱정 말아요. 자동차며 사람이며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서 날아갈 테니. 좋소. 후안은 즉시 볼리바 궁전으로 출발했다. 볼리바 부인은 막 점심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에디가 들어서자 부인은 반가워하며 말했다. 라몬, 같이 점심 드시겠어요? 그러지. 여기서 말고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드라이브를 나가서 어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어? 우리 단둘이서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볼리바 부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곧 준비하고 나올게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요. 에디가 시계를 보니 벌써 1시 반이었다. 서둘러. 2시 전에는 출발해야 하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 배가 고프니까 좀 서두르라고. 볼리바 부인은 에디의 뺨에 입맞추었다. 걱정 마세요. 빨리 하고 올게요. 에디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오늘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겠군. 나중에는 또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지. 볼리바의 차고에서는 후안과 운전사가 페라리의 엔진에 폭탄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 폭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100% 장담할 수 있어. 시동을 거는 순간 폭탄이 터질 거요.
볼리바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공중으로 떠오르겠지. 운전사가 씩 웃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아마도르의 모든 국민이 기다렸지. 두 사람은 폭탄 설치를 끝내고 페라리의 보닛을 닫았다. 후안이 운전사에게 말했다. 전선 하나를 연결시키지 않았소. 차를 몰고 궁전 정문 앞으로 가서 그 줄을 연결하시오. 그러면 폭탄이 엔진에 완벽하게 장치되는 거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시동을 걸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운전사는 대답하고 후안과 악수를 나누었다. 아마도르 국민 모두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후안은 운전사가 페라리를 몰고 차고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시계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몇 분 뒤면 볼리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조금 있으면 아마도르에 다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운전사는 궁전 정문에 페라리를 세웠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살펴보고는 보닛을 열어 마지막 전선을 연결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운전사는 재빨리 차고로 돌아갔다. 1시 55분이었다. 에디는 초조해져서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볼리바 부인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5분 후면 부인을 살해하려는 암살자가 나타날 것이다. 부인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이름을 부르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부인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라고 물어보지? 이보게, 내 아내 이름이 뭐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에디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쳤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잠시 뒤 볼리바 부인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대령은 이렇게 예쁜 부인이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 에디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라몬, 이제 다 됐어요. 그럼 가볼까? 에디는 또 한 번 시계를 봤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다. 에디는 부인과 팔짱을 끼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왜 이렇게 서둘러요? 몹시 시장에서 그래. 두 사람은 정문으로 나갔다. 페라리가 주차되어 있었고 자동차 지붕이 열려 있었다. 어머, 오픈카로 가는 줄 알았다면 모자를 가져오는 건데? 잠깐만 기다려 줄래요? 모자를 갖고 나올게요. 부인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에디가 붙잡았다. 아니, 모자는 쓰지 말아요. 왜요? 당신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싶어. 에디는 옛날에 공연했던 연극의 한 대사를 생각해냈다. 햇살이 당신의 아름다운 머리칼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 나의 사랑, 당신은 살아있는 나의 여신이오. 그 연극은 이틀 만에 공연을 끝내야 했다. 에디는 부인을 먼저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라몬,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 줄 알아요? 신혼 때는 가끔 이런 드라이브도 했었는데. 아, 그래, 그랬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차고에서 후안과 운전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에디가 열쇠를 잡는 것을 보았다. 이제 몇 초 후면 볼리바 대령과 부인은 산산조각이 날 거야.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